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민선 8기 3주년을 넘기면서 전북 정치권은 지방선거 전국으로 돌입했습니다. 특히나 서거석 전 교육감이 중도 낙마하면서 입지자들의 행보는 더욱더 빨라지고 있죠. 또 김관영 지사와 시군 단체장들도 사실상 출마를 시사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새 정부의 출범 이후에요, 우리 지역 정치권은 각 부처 장관과 국회 상임위원장 등에 선출됐습니다. 국회 지난 국회 때와는 전혀 다른 위상이고 전북의 정치의 르네상스 시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월간 정치 토크 시간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움직임 살펴보고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전북 정치권의 지형 변화와 주요 과제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지방선거 움직임과 새 정부의 인사 중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비상계엄 이후 조기 대선까지 치렀고 새 정부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만큼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전북은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공천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도 호남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말 일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직 단체장들은 당연히 다음 선거를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직이 아무래도 인지도나 조직력에서 앞설 수밖에 없는데, 중앙에 누구누구랑 친하다는 식의 그런 홍보보다는 공약 이행률을 높이게 노력하고요. 현직보다 유리한 정치 신인들이 얼굴이나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나 가점 제도 등을 더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전북 출신 인사들이 장관 후보로도 오르고 국회 주요 상임위원에 맡거나 민주당 내 요직을 자리 잡는 걸 보면서 확실히 전 정부 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전북 인사들만 챙기진 않겠지만 오랜만에 잡은 기회인 만큼 전북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꼭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난 대선 때 여야 가릴 것 없이 특보니 임명장이니 하면서 이런 게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오히려 유권자들만 혼란스럽게 만들진 않을지 걱정도 되고요. 그리고 요즘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편 이야기가 뜸한데 승자독식 구조를 바꾸자는 논의도 중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방선거 움직임과 새 정부의 인사 중용 등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 전화 연결해서 주요 현안 내용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규 의원님. 네. 일단 지방선거 이야기하기 전에 전북의 정치의 르네상스가 왔다. 정동영 의원과의 인터뷰에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맞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전북이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렇지만 준비해야 되고 더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이런 허기가 없을 정도로 전성기를 지금 틀이 짜여져 있는 건데 예컨대 장관에 4명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지명 상태이긴 하지만 또 국회 상임위원장이 3명이나 있고 그중에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예결위원장, 법사위원장, 이거는 전라북도 현안이랄지 이런 것들을 추동시킬 수 있는 그런 상임위란 말이죠. 또 국정운영위원회도 진성준 의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성기, 르네상스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그 틀이 지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전라북도가 얼마나 많이 소위를 당해왔습니까? 그리고 침해당해왔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성과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성과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예컨대 공공의대랄지 남원에 또 제2경찰학교 남원 유치 문제는 하반기에 나올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새만금에 지금 질척거렸던 것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문제도 있고 특히 이제 대광법이 특별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실행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책화하는 그것도 역시 우리 정치권이 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 전 욕심 같아서는 이것을 확 좀 뚫고 정착시키는 그런 기회를 이번에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중요한 직책이 있기 때문에 또 일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가시적인 그런 우리 그 정치권이 이제 변방했던 정치권이 주류로 가더니 뭔가 달라졌구나. 그래서 전라북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다고 한다면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믿습니다라는 말씀에 이 정치권은 더 많은 책임을 안고 준비하고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사실 이 전북에 붙은 수식어가 늘 좋지 않았던 홀대와 소외와 낙후. 그렇지만 이제 그 수식어를 떼고 새롭게 전북이 변할 수 있는 건 역시 이제 정치가 시작이 될 텐데 그 시작점이 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전북의 장관들이 뭐 많이 나오고 예. 또 곳곳 뭐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해서 그렇죠. 곳곳에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곧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예. 현재 체제가 최소한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유지된다고 보면 한 1년여 동안에 얼마만큼 각각의 자기 위치에서 노력하냐에 따라서 또 전북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같습니다. 저는 다른 장관들은 실제 전북과 직접적인 연거의 관계는 많이 없고 예. 중요한 건 김인덕 의원이 갖고 있는 이제 국토부가 실제 우리 전북의 여러 사업들과 많은 그렇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김인덕 의원 역할이 중요한데 이 국토부가 특정 지역만으로는 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는 이제 법사위나 이런 데는 이제 우리 전북의 현안법이 올라면 부드럽게 처리해 주는 것 뭐 이런 것들로 역할을 하겠죠. 뭐 환노위도 뭐 마찬가지 환경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할 건데 예. 실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건 그 우리가 이 장관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해묵은 전라북도의 과거 의제를 좀 종식시켰으면 좋겠다. 해결하면서 이제 더 마무리.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면 새만금이라든지 뭐 공공 의전원 문제라든지 예. 뭐 대강법이라든지 아무튼 전라북도가 수십 년 동안 뭐 요즘 보니까 부안하고 고창 다리 문제도 나오던데 노을대교. 예, 그 뭐야 오랜 과제잖아요. 뭐 수십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근데 예. 아직까지도 넘들은 사람 100명도 안 되는 섬들도 다 연결했는데 이미 전남에 있는 데는 우리는 아직도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과거 새만금 포함해서 과거 해묵 문제들을 좀 다 이번 기회에 다 해결해 내고 예. 좀 앞으로는 어떤 미래 의제로 좀 나아가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거 의제 가지고 전북이 그 제대로 서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예. 이번에 정동영 의원이 추진해 가지고 조금씩 보이고 있는 AI 문제라든지 좀 피지컬 AI 시청 사업이죠. 그런 어떤 좀 미래 지향적인 어떤 산업이라든지 의제를 가지고 향후에 전북이 좀 그 농도 투자도 안 되는 농도라는 거 전남한테 말만 농도 주시면 중요한 거 전남으로 많이 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좀 새로운 어떤 산업으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닌가 예. 이번 기회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제 이 농업화 시대에서 이 산업화, 정보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러니까 앞으로 국가의 전략 산업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준비하는 것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기회라는 건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 전북이 어떻게 박차를 갈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정동영 의원이 예결 소위원장으로서 이번에 추경에서 앞으로 2030년까지 약 1조 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 피지컬 AI를 선점했고 이제 전주 완주 중심으로 펼치고 있는 것.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려봤어요. 내년 지방선거 있는데 일꾼은 어떤 일꾼이 정확한 일꾼입니까? 그러니까 미래의 에너지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예.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또 미래 에너지에 엄청난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특히 호남 지역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그 강점으로 갖고 있는 분야가 미래 에너지이고 예,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아리백 산업단지 산단 조성을 해야 되는데 아마 구체적으로 산자부에서 들어갈 것 같아요. 입지를 예. 이런 거는 우리 그 전북 지역이 좀 와야 되겠다. 그 새만금이라는 광활한 그런 토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리백 산단이 들어와야 말하자면 피지컬 레이도 가동이 되고 반도체도 그렇죠. 가동이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산업들이 미래 산업들이 유치가 될 텐데 아리백 3단의 중요성이라는 거는 왜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냐 이 중요성은 앞으로 그 이게 지금 AI 이쪽 분야가 전기를 먹는 하마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라든지. 예, 근데 이 전기 송배선 시설 문제가 엄청난 저항을 받고 있고 현재 민원이 생기고 있고 이 문제를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이제는 전기를 생산하는 곳에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리백 산단 조치가 중요한 그런 맞습니다.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는 꼭 새만금 지구에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유치가 돼가지고 기업들이 새만금의 둥지를 틀어서
뭐 AI랄지 피지컬 AI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 예. 산업들이 이 또 2차 전지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집적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효용성의 가치를 높이는 예. 그런 그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리백 산단이 중요한 거고 그건 예. 꼭 새만금에 와야 된다. 예. 미래 산업에 대한 대비한 포석의 첫 단계가 저는 아리백 산단 유치라고 보거든요. 예.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정동영 의원이 이번에 392억을 확보하고 추경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직접 발로 뛰어서 기재부를 설득하고 가져온 결실. 이래서 우리 10명의 정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이게 결실로 이어진 것이잖아요. 이제 좀 함께 이 방향으로 뛰면서 이 전북이 아까 쾌쾌묵은 이제 의제는 제발 좀 정리 잘하고 새로운 미래 방향으로 가자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정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각 상임위에서 우선 일단 활동을 해야 되겠고 예. 이 부처가 이제 산자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산자부 장관이 지금 지명된 상태, 내정된 상태인데 그 제가 보기로는 지금 김관영 지사하고 행시 30년 동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들리는 얘기는 상당히 가깝게 지냈고 기업에서 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김관영 지사가 김현장에 있을 때 주로 기업을 상대로 활동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어떤 연결고리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들리고 있고 그래서 첫 작품으로 아리백 산단을 우리 새만금에 유치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고 꼭 와야 될 그런 저는 이제 전망도 봤다고 봅니다. 예. 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철학 가치가 균형 발전을 하긴 하는데 똑같이 균형을 유지해주면서 지역 정책을 갖고 가지는 않는다. 예. 지역에서도 뭔가 좀 더 낙후되고 또 심화된 그런 적이 더 많이 좀 취하되는 예. 그게 올바른 지역 정책이다. 앞으로 방향이. 예. 그걸 이제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리백 산단의 유치랄지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유리한 지점에서 예. 출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 이제 우리 손으로 9번째 우리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 일꾼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더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도민 인서트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거든요. 김영기 대표님. 뭐 우리가 매년 선거를 앞두면 진짜 전북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자고 많이 이야기들을 예. 하지만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과거에 안철수 바람 때 잠깐 한 번을 빼고는 그 35년 동안 그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거의 뭐 민주당의 거의 아성으로 쭉 이루어져 왔거든요. 예. 몇 사람이 무소속이 당선된 적이 있지만 그분들도 대부분 바로 재선 때는 다 입당을 해서 민주당 후보로 말을 갈아타고 이런 과정이 오면서 됐는데 현재 지금 민주당 경선이 이제 중요한데 민주당 경선이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뭐냐면 권리당원 중심의 이제 경선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현장 투표가 아니라 대부분 그 인터넷에 의한 투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철저히 그 현역에게 유리하고 기득권한테 유리한 어떤 제도거든요. 예. 처음 권리당원 출발은 당원민주주의에 의해서 좋은 의미로 출발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벌써 이제 시작된 한 20년 정도 되면서 이게 완전히 변질되고 고착화돼서 지금 현재 기존 정치권한테 아주 유리한 제도로 굴러가고 있어서 예. 실제 여기에 어떤 소수자 권리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어떤 신인들이 그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건 참 쉽게 말하면 동네 시의원을 나가더라도 도지사, 시장, 뭐 도의원, 시의원들의 표를 연합으로 오는 사람하고 붙어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참 어려운 어떤 난관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입지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미리 다 포기하고 그래서 항상 그 밥에 그 나물로 되고 전 의원이나 전 단체장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전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찔러보는 입질만 하고 되다 보니까 항상 그 사람들끼리 어떤 경선 그들만의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변화가 거의 없는. 근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 정치 지형을 봐도 이제 1년이고 보통 지금 당원 모집이 8월로 끝나거든요. 예. 뭐 8월 맞습니다. 중순 정도면 끝난다고 하는데 뭐 길게 해도 8월 말까지겠죠. 그러면 이미 거의 다 지금 당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권리당원이 지금 한 16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전라북도에. 근데 권리당원은 일반 당원까지 한 30명 정도 3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건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한 16만 정도는 항상 당원을 하고 있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예. 그래서 당비를 내고 있는. 예. 1,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그
아무것도 아니죠. 1년 해봤자 16,000원밖에 안 되니까 잊어먹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선거 때마다 역할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철옹성처럼 이렇게 버티고 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하는 게 참 어렵고 그럼 이걸 보완한다고 만든 게 후보평가위원회라는 게 갖고 뭐 하위 몇 프로를 정하는데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이것도 상당히 쉽게 말하면 밀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미운 사람 털어내게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어떤 구조거든요. 투명하지가 않아요.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숨기고 있기 때문에 발표도 않잖아요. 그러면 막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저 사람 하위 20%에 들어갔네 안 닿네. 본인들만 알 수 있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까지도 몰라요. 소문은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제도들이 지금 21세기에 그 집권 여당에서 벌어지면 안 된다.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러다 보니까 참 바꾸기가 어려운 어떤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방선거 이야기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전북의 정치 르네상스라 하더라도 유권자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이에서 일할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군의원, 시의원이라고 하는 기초의원, 그리고 도의원이라고 하는 광역의원, 시장군수, 도지사, 교육감을 뽑습니다. 교육감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참 3년을 법정 다툼으로 채워온 시간, 그리고 1년을 남겨두고 당선 무효형 낙마가 됐습니다. 공백 상태에서 부교육감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북 교육감 내년 선거, 재보궐선거는 없다고 대법원이 선관위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경규 의원님, 이 사안 먼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서거석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그 2심 유지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제 상실을 했는데요. 벌써부터 뭐 한 5, 6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내적으로 서로에게 연결고리를 찾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저는 이제 서거석 교육감이 그 허위사실 유포 그 건인데 저는 이 13년 전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굳이 그렇게 뭐 강하게 이렇게 그 부인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 사실 기억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뭐 교육 정책이랄지 교육 철학 이런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걸 그냥 그렇게 무슨 신조처럼 강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뭐 자성 잡아가는 결과가 했는데 그것이 안타까운 대목이고 일단 서거석 교육감은 뭐 수월성 교육을 많이 실천을 했던 그런 분인데 일단 이제 낙마를 함으로써 후속 그런 그 후보들이 돼가지고 어떤 철학을 또 갖고 교육을 할지 이제 벌써부터 관심인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이남우 전북 연구원장이 아마 물망에 올라 있고 지난번에 경쟁을 했던 천호성 전주대 교수 또 노병섭 세계를 여는 참교육 포럼 대표 또 김윤태 우석대 사범대 학장도 지금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부총장이 됐고요. 네. 그리고 또 황호진 전 교육청 그 부교감 유성동 좋은교육 시민연대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역시 뭐 다 나름대로 어떤 그런 내공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글쎄 여기는 이제 당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국 14개 시군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큰 판의 선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당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무관심이랄지 또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냥 무턱대고 어떤 하는 그 대중성 어떤 인기랄지 그런 투표형 경향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일반 유권자들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공부 이력을 하고 투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교육감은 교수 출신이 지금 다 해왔거든요. 최교부터 시작해서요. 김승환 선거서.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는 그 이력을 보고 많이 투표를 하는데 그 이력에서 교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 호감도라 그럴까? 또 뭐 존중성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작용을 한다. 근데 반면에 조직원들은 교수를 지금 굉장히 싫어합니다. 와서 그 교육감을 해 보니까 교육 현장의 어떤 문제들이랄지 앞으로 나갈 방향이랄지 애들에 대한 관한 이런 것들을 거의 모르고 그냥 어떤 탁상공론식 어떤 정책, 시책 이런 거 갖고 지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 있는 교직원들은 교수를 싫어하고 이런 측면 속에서 내년 또 6월 3일 날 선거를 치르게 되겠죠. 네네. 자, 말씀하신 후보들과 상황 속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가까이에서 아마 이 교육 문제는 우리 또 김영기 대표님 잘 알고 계셔서 일단 이 뭐 안타까운 상황, 공백이 생긴 상황, 그리고 이제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 중에 그 당시 선거 전 과정 속에서 그 술자리 이후에 그 어떤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고 논란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든요. 없는데 그냥 넘어가자고 해가지고 있었어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고 저는 윤석열 정권의 희생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주지검장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 할 때 오른팔이었고 또 그 이후에 또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하면서 막 기소해내고 이러면서 다시 또 중앙지검장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다고 보고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간에. 근데 저는 이 교육감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현재 놓고 보면은 교수들이 많이 당선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게 교사는 사표를 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경력도 3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계 종사자 아니면 못 해요. 일반인은 못 해요. 투표는 다 일반인들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데 원래 출발할 때는 교육경력 3년이 없었거든요. 폐지가 됐었는데 그 다음 선거 때 또 막 교육계에서 들고 일어나 가지고 또 3년이 다시 포괄이 됐거든요. 이런 것이 없어져야 하는데 현행 제도에서도 그 없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교사가 사표는 교수는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폴리페서가 가능하죠. 이것부터가 이제 기득권이었던인데 이런 기득권적인 거 그리고 그 교육감 이미 전체 도민이 뽑고 있는데 뭐 교사 교육 경력 3년 교육부 장관 3년이라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제도니까 빨리 없어져야 할 것 같고 현재 제도에서 그리고 저는 현 제도를 저는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도지사하고 러닝메이트로 가든지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지금 교육자치하고 경찰자치는 일반 지방자치하고 함께 가기로 돼 있거든요. 이미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근데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고 경찰자치는 지금 애매한 이상으로 형이화돼 있거든요. 이거 현실화 시켜야 한다. 그래서 지사하고 러닝메이트로 가든지 아니면 냉정하게 말하면 경찰과 교육자치는 경찰도 뭐 일반 경찰이겠죠. 그런 건 뭐 지사가 임명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진짜 통합 어떤 지방자치 제대로 된 어떤 위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를 뽑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계속 선거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그 절충해서 러닝메이트 제도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된 현재처럼 교사들이 묻지마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천제도 아니고 뭐 추천제도 아니다 보니까 인지도 싸움이 되고 있어요. 철저히. 그래서 많이 얼굴 알리고 애경사 많이 쫓아다니고 행사 쫓아다니는 사람이 교육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좋은 사람 못 뽑아요. 아는 사람을 그냥 이름 알면 찍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 어떤 러닝 과정이 필요하고 좀 일반적인 어떤 걸로 가야 하고 교육계가 지금 가장 보수적입니다. 가장 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사건 사고도 여전히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반 행정과 또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밀실 행정도 많고 그래서 일반 행정과 빨리 결합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제도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현 제도가 철저히 그 어떤 인물 능력이라든지 정책 중심이 되고 있지 않고 학연 혈연을 다시 없어져가는 걸 부활시키는 제도가 하나의 교육감 선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선거에서 농협 선거하고 교육감 선거가 학연 혈연 지연의 가장 나쁜 제도를 온전시키는 선거 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것들도 극복이 돼야 하고 현재 교육감 제도가 직선되다 보면 너무 이분법적으로 접근을 해요. 이미 진보 보수가 언제적 지금 진보 보수입니까? 그 20세기 때 그 어떤 이념적인 스펙트럼으로 뭐 아니면 도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고 교육은 진짜 통합적이야 하고 과거 속에서 과거 내용과 현재 미래까지 포괄하는 교육제도인데 아주 낡은 이념적인 굴레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교육감 선거제도는 이번 기회에 분명히 이재명 정부에서 답을 내줘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도지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건영 지사 현재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제 완주군 삼봉 신도시로 전입 신고를 하고 출퇴근을 하겠다. 완주 국민들을 더 만나겠다는 이런 의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전체적인 판을 좀 짚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분 먼저 이경규 의원님. 네, 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가 도지사 선거죠. 그런데 이제 좀 변수가 생겼죠. 이번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또 인사도 좀 있고 해서 당초 보면은 김관영 지사는 지금 아직 표명을 안 했지만은 뭐 재선 표면은 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뭐 할 걸로 보이고 또 김연덕 사무총장이 상당히 그 강한 애정을 갖고 있었던 도지사 직에
근데 이 최근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금 내정이 된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장관이 만약에 되게 되면 장관이 단체장 선거에 나가려면은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 6월 3일에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2월 말까지 늦어도 뭐 해야 되는데 그럼 뭐 불과 한 6, 7개월 정도 장관하고 이제 나가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이미 김윤덕 사무총장의 경우는 다음 지방선거로 이렇게 넘겨지게 되는 것 같고 또 안희영 의원이 전번에 경선에서 이제 탈락하고 계속 활동을 해왔는데 안희영 의원의 이제 변수는 전주안주 통합과 관련된 지금 반대 입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군민의 뜻에 따르겠다 이제 하고 있는데 반대 입장인 건 뭐 분명한 사실이고. 근데 반대하면서 전주 시민이 60한 4, 5만 명 되는데 전주 시민의 표를 얻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이제 저항, 심리적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또 찬성적으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바꿀 수도 없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이 한계로 있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중요시할 수 있는 문제가 이원택 민주당 도당위원장도 상당히 그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김윤덕 사무총장 안의영 의원이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보면은 이원택 도당위원장으로서는 출마했던 그런 당위성이 좀 상당히 더 커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물망이 올라 있는 상태고 또 예컨대 또 정원줄 익산시장이 삼선을 그만두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든가 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헌율 익산시장은 기회가 되면은 뭐 마다하지 않겠다. 이거는 그냥 수사에 불과한 거고 글쎄요. 그 정헌율 시장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과연 출마할까? 저는 부정적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앞으로 1년이나 남아있는 상태고 또 어떤 내임덕도 좀 방지를 해야 되겠고 또 본인의 어떤 가치를 올리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수사가 나왔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 쪽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추리면은 김관영 지사 입장에는 상당히 한거찌게 우리 시체말로 한거찌게 된 그런 프레임이 이제 작동이 된 것 같고 또 이원택 그 도당위원장의 어떤 출마 의지도 상당히 동력을 받는 구도로 지금 편성이 돼서 상당히 좀 액티브하게 좀 그 전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이원택 도당위원장 얘기를 하시니까 송하진 전 지사와 함께 전주시장 비서실장부터 그렇죠. 2년이 돼서 그 조직이 사실 지난 송하진 3선 도전이 컷오프가 되면서 그 조직이 이제 김관영 후보를 이제 도와서 당선이 됐다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조직 싸움에 있어서 근데 이제 김관영 지사가 만약에 되면은 두 번 하고 이 연임을 하잖아요. 그럼 3년임까지는 안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후를 보고 이번에 출마할 그런 개연성도 상당히 많다고 알겠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그 변수들이 이제 좀 생긴 거잖아요. 일단 김인덕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뭐 된 거라고 봐야죠. 뭐 특별한 게 없으면 될 거라고 보고 그러면 본인이 희망했던 이제 지사하고는 전 멀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본인도 그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진성준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나는 이제 장관으로 가게 돼서 지사 출마는 어렵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농담을 했다고 그래요. 할 사람도 없고 한번 나가보지 그래 진성준은 그런데 그게 CBS로 퍼져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가지고 사실 저도 뭐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그 진성준 의원이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거 진성준 쪽과 내가 통화를 해봤어요. 지금 지역구를 보도 어디를 가라고 말도 안 되는 개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퍼졌다고 나는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정치는 생물이니까 알 수는 없어요. 기자 사이에 퍼졌다고 하길래 그거 아니다. 내가 단언하고 지금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혜영 의원은 뭐 일관되게 출마 의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원택 의원의 문제인데 이원택 의원은 어쨌든 최근에 보면 출마는 접고 그 도당위원장 열심히 하고 차기를 고민하고 원래 농림부 장관을 노렸잖아요. 뭐 자천이든 타천이든 그건 안 됐지만 어떤 그런 과정에 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출마를 하려고 한다면 도당위원장 그만둬야 하거든요. 관리자가 또 출마자가 되면 또 부족 어떤 공정한 경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현재로 보면 김관영 의원하고 김관영 지사하고 안혜영 의원의 어떤 싸움으로 되는데 이게 지금 전주안도 통합 문제와도 맞물려 있고 이래서 어떤
변수가 될지 변수가 크게 없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미 지난번 선거 때도 안희영 의원하고 김관영 당시 후보가 최종 경선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김관영 지사가 현역이잖아요. 현역이면 과거와는 또 다른 거고 그때는 당원도 없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그래서 좀 현재까지로 보면 저는 뭐 정원율 시장이 뭐 출마 이야기를 하지만 뭐 캠프도 끓였다고 그래요. 누구 말에 의하면. 근데 그 실상 레임덕을 막기 위한 장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뭐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보여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사 선거가 좀 재미없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잠시만요. 지금 뭐 지방선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전북 정치의 르네상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국회 이야기 이분과 말씀을 나누면 속 시원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월간 정치 토크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희 대표 또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논설위원 함께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된 익산갑 지역구의 4선 국회의원입니다. 이춘석 위원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축하받을 일 아니고요. 잘 보고 있습니다. 한 번에 재수가 큰 도움이 됐을까요? 많이 반성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번 하셨는데 이번에 임하는 자세가 좀 달라 보입니다. 제가 법제사법위원장을 제안받고 사실은 고사를 했습니다. 그 당의 상황이나 지금 해야 할 일들 때문에 제가 결국에 수락을 했는데요. 이 마음속으로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독이 든 성배를 안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아마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것이 일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지금 시대적 상황과 처한 상황에서는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자리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고 또 이재명 정부가 정상적인 선거 형태가 아닌 내란 사태에서 탄핵에 의해서 집권한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을 포함해서 사법 개혁 또 뭐 언론 개혁이라든가 많은 부분에 대한 개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최전선에서 법사위가 있기 때문에 이 법사위가 그 최전선에서 어떻게 감당하고 해나가야 이재명 정부의 성공뿐만 아니라 지금 비정상으로 돌아가 버린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작업들도 같이 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의 4선 의원으로서 민주당 사무총장,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 기획재정위원장 여러 중책들을 수행해 온 그 노하우가 있으셔서 아마 이춘석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역할을 충분히 잘 하실 것 같고 우리 도민 입장에서 보면 이제 중진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제22대 국회에 걸린 기대가 크고 사실 의원님께서 이 국토부 장관 대상으로 대광법 목소리 내실 때 시원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큰 성과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한번 떨어지고 나서 이 사선에 임하는 자세는 정말 우리 특히 전라북도의 정치인들 저를 포함해서 국회의원 10명 또 도지사를 포함한 기초단체장들 사실 우리 도민들이 항상 상실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정말 정치인들이 치열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스스로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싸우고 자기의 몫을 챙겨야 할 때 그걸 챙길 수 있는 것이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항상 주문하는 것이 우리 후배 의원님들한테도 더 치열하게 싸워달라. 어떤 현안을 걸고 국회의원이 싸우기 시작하면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 없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뭐 저도 성찰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익산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치열하게 싸워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사선에 되고 나서는 매번 모든 일을 할 때, 특히 지역 일을 할 때는
좀 치열하게 싸우겠다. 예. 그래서 끝장내겠다 하는 각오로 그렇죠. 하니까 예. 이 매듭이 하나씩 풀어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치열함의 정신이 행동으로 옮겨졌고 결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기에 그 진정성을 인정받는 겁니다. 자, 뭐 제가 드릴 질문도 많은데요. 저보다도 두 패널분 나와 계시는데 심도 깊은 대화를 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경재 의원님. 네, 이경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엄청 수고 많으시죠? 이한입니다. 예, 우선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 국정기획위의 제2분과위원장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고 예,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 전라북도의 현안들 또는 대선 공약들 이런 것들이 국정과제 100대에 과연 몇 개나 들어갈 수 있는지 현재 상태는 어떤지 이제 이 여부하고요. 또 하나는 가장 궁금한 게 지금 해먹은 과제들을 숙제들을 좀 해결해야 되겠는데 남한의 공공의대는 사실은 49명의 그 정원을 지금 현재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예. 좀 이재명 정부는 또 공공의대도 뭐 공약을 했고 해서 이걸 좀 그 설립을 해야 되겠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제가 맡고 있는 경제 2분과장이 예. 사실은 모든 대한민국의 사업부를 다 안고 있습니다. 예. 14개 부처, 국토부를 포함해서 과기부, 산자부, 중기부, 농수산식품부, 뭐 해수부 이런 모든 사업부들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업을 다 총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게 8월 14일까지가 임기인데 지금 아젠다 선정을 끝나고 실행계획 단계에 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우리 위원회 남원 고창 정읍의 윤준병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제가 이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라북도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하는 거에 대해서 앞서가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게 가장 큰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구축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고 그 옆에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아리백 산단을 조성해서 그 지역을 살리겠다는 사업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신재생 에너지가 전라북도에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 전라북도 내 아리백 산단을 조성해서 이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타박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의 시발점이 되도록 이 부분 하나는 제가 굉장히 국과장으로서 책임지고 챙기고 있고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되면 그 결과도 발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유보적으로 나가면 안 될 사안들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사실은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과 관해서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도리일 것 같고요. 방금 또 하나 남은 공공의대는 저는 별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건 시간의 문제만 남아 있는 거고 뭐 상당 부분에 뭐 한 구분응선 정도는 넘었고 그 시점을 언제 하느냐 이 꼭지를 하느냐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돼도 뭐 적어도 올해 안에는 저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영기 대표님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그 아까 신재생 에너지 사업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알리백을 이야기했는데 알리백 산단 유치되면 참 좋은 거죠. 근데 이 에너지 고속도로 핵심은 전라북도에 신재생 에너지를 집성해놓고 수도권이나 이런 데로 빨리 가는 게 에너지 고속도로 아닌가. 그리고 현재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자칫 잘못하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우리 전라북도가 원하는 알리백 산단의 실질적 운영으로 나가지 못하고 수도권의 에너지의 어떤 하천기지처럼 될 확률이 높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현재까지 또 정부 정책이 그랬고 그래서 그것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많이 바뀌는 건가요? 예, U자형 도로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하는 이재명 대표님의 공약이 있고
이 에너지를 그러면 어디다 쓸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지산지도 원칙에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생산된 지역에서 활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를 하는 거고 예. 또 나머지 남는 예산들을 에너지 국토로 만들어서 수도권이라든가 이것들을 가져가게 해주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적어도 사업 분야의 전기료에 있어서는 사실은 가까운 생산지에 가까운 거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는 좀 적게 하고 이게 멀리 가면 사실은 에너지의 효용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 비용이 올라간다고 하면 기업가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싼 쪽, 그렇죠. 그 생산하는 쪽에다가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까운 에너지를 생산하는 가까운 아리백 산단이 조성된다고 하면 거기에 이 아리백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신산업 단지가 구축되고 신사업들이 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맞고 특히 전라북도 같이 좋은 기업들이 못 드는 곳에서는 큰 장점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두 번째로요. 아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5국 3특 균형 발전 대전환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뭐 5국 3특은 지금 옛날 그 이명박 때부터 네. 이미 왔던 거고 문제는 이 3특인데요. 지금 이제 3특이 됐지만 우리 전북도 특별자치도가 돼서 5국 중심으로 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많잖아요. 그래서 5국 광주 전남 특히 광주를 중심으로 한 어떤 투자 그다음에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3특은 거의 둘러리로 전락될 확률이 높다는 것에 대한 것이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우려하는 점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얻어질 장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라북도, 강원도, 제주도가 다 못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을 걸었고 특별자치도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사실 맞죠. 그리고 과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5국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이 5국 3특을 담당하는 부서가 국토교통부하고 산업자원부입니다. 예. 근데 이게 다행히 제가 담당하는 경제 2분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5국은 다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3특이 더 열악한 주의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5국에 가는 것보다 3특은 2배의 지원과 협력이 있어야만이 이 3특이라는 꼬리표를 뛸 수 있는 거다. 그렇죠. 해서 그런 부분에 강조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전라북도에 대해서는 각별한 내정이 있습니다. 그 누구는 누구보다도 이 전라북도가 삼중고를 갖고 있다는 인식을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유세 때도 말씀하셨죠. 치이고, 예. 영남에 치이고 전남 광주에 치인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유되는 지역들이 우리 전라북도가 이제 제자리를 찾는 거. 저희가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쪽보다도 균형발전 증원에서 덜 소유되는 곳들을 하도록 더 노력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정치인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더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또 이 국정운영위원회 기획위원회 또 중요한 역할을 또 맡고 계신 분으로서 그 의지, 그 치열함을 좀 엿볼 수 있었고요.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게 가기 위해서 10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도지사, 시장무수, 교육감 우리 전북 도민들이 이제는 의식의 전환이랄까 정말 함께 똘똘 뭉쳐서 함께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새로운 지방 선거를 또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이춘석 사선 의원으로서 내년 지방선거 어떤 인물들이 일꾼이 되길 바라는지 그 지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거북한데요. 사실은 오늘 우리 라디오의 제목이 터놓고 말합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 털어주십시오. 예, 터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국회의원보다 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이 몇 배나 중요합니다.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따는데 국회의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는 오로지
단체장의 목소리이고 몫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있겠지만 일 잘하고 지역 발전시키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이 정도의 모습을 차지하는 것은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좋은 시절 다 고위관리로서 다 보내고 사실은 연금 받을 때 내가 고향이라고 내려와서 고향에 봉사하겠다고 해놓고 또 떨어지면 고향을 떠납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각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내 아들 딸들이 이곳에 살아갈 곳을 일하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화려한 경력을 가진 소유자보다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단체장으로 선출해 주셔야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사선 중진 의원답게 법사위원장답게 정확한 지역 현실을 꼬집어 주셨습니다. 이 터놓고 말합시다의 이름답게 말씀하셔서 하나 제가 질문하고 김영기 대표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춘석 의원님은 이제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국회의원 신분이시기 때문에 도지사의 꿈을 꾸시지는 않으실까?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 모든 것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경력이나 이걸 볼 때 도지사를 도전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저는 집행기관으로서 기관장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국회의원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을 제대로 하면 사실은 모든 부처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있고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장들은 그 역할만 감당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역할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 발전이라든가 전라북도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도지사에 출마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원이 체질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김영기 대표님. 저는 오래간만에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어떤 발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지금 4선인데 5선, 6선까지 나가서 국회의장도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는 어차피 국회의원에서 최고 꽃은 국회의장이니까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저는 방송이나 언론, 신문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의 글이나 말을 들어봤지만 아까 조금 전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은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이 해야 하고 그 연금 연장형에 퇴직 연장형에 공무원 출신, 관료 출신들은 안 된다는 걸 이렇게 터놓고 말한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박수를 보내고 싶고 그런 의지를 사선이시니까 또 그 법사위원장 하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내년도 전북 지역 지방선거에도 많은 어떤 그런 의지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당장 지금 익산에도 관료 출신들이 많이 나와요. 도지사, 행정부지사 출신 차관. 2명에다가 차관 전부 관료 출신밖에 없어요. 다 정리하세요. 아니 다른 출신들이 도전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넷대리를 따져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도전 자체를 못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몫은 시민들이 선택해 줄 거고 예를 관료 출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누가 일을 잘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저는 사실은 각자 제시하는 정확하게 공약을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을 발전을 위해서 누가 더 노력하고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누가 일을 잘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저도 저 농담으로 박수 반절만 채할 것 같습니다.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출마를 희망하고 하시는 분들이 이 고유관리 출신 빼고는 다른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일단은 이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춘석 4선 의원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방송을 진행하는 저도 또 패널분도 듣고 있는 우리 청취자 도민분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또 성과로 이어지는 결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 얼마나 이게 참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 참 자부심이 생기는 그런 오늘 인터뷰. 그리고 제가 우리 한 아나운서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우리 전라북도 언론이 원팀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이 원팀이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저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부정적 효과로 작동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도 같이 누리고 과도 같이 누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나서질 않습니다.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못하는 건 못하는 대로 평가를 해주시고 예. 정치인도 각가지 역량이 있기 때문에 원팀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예. 어느 부분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사실 부분까지도 원팀 말씀드립니다. 이야기는 총선 이후에 당선된 10명의 국회의원들의 입에서 먼저 나온 것이고 그걸 이제 언론이 계속 받아쓰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원팀보다 다양한 의견들 목소리가 분산화돼서 하나의 큰 울타리를 이루었을 때 진정한 원팀이 된다, 이런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같습니다. 지역의 현안 문제도 예.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지역구 의원이 책임져야 하는 거고 예. 두 번째는 그 상임위가 있다면 상임위 의원이 책임지는 그렇죠. 거고 아니면 나머지 사람들이 도움을 줘야 하는데 그냥 전부 원팀으로 모아서 우리 같이 예. 합시다 해놓고 아무도 안 나서요. 알겠습니다. 그래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우리 이준석 의원님하고는 자주 방송에서 좀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소신 있는 또 치열함이 있는 그런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4선 국회의원인 이준석 법제사법위원장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모처럼 방송다운 방송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마무리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오늘 아마 그 답안지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경재 의원님. 네, 이준석 의원의 의미 있는 이야기에 지방선거 앞두고 상당히 참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 전북 도민들이 지금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거는 전라북도의 어떤 발전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배를 띄우자. 이런 간절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이 어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진 이런 여건을 충분히 활용해서 성과를 내야 되겠고 예. 만약에 성과를 내지 않고 자기들 어떤 그런 뭐 보신이랄지 또는 뭐 영광이랄지 이런 측면만 노린다고 한다면은 바로 또 이렇게 심판 그렇죠. 눈이 붉어질 수 있습니다. 선거 3년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명 의식을 갖고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일 좀 해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규 대표님. 네,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이 초선부터 5선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더더욱이 광주 쪽은 거의 초선이거든요. 그래서 장관이나 이런 것도 우리 전북이 과거와 다르게 많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전라북도는 과거부터 광주 전남에 비해서는 좀 비주류 쪽으로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비주류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재명 그 대통령과 직간접적 연관을 갖고 있는 전라북도 인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하고도 연관이 많더라고요. 예. 그 국무총리 때 그 청문회 때 나왔던 사람은 대부분 전북 사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연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어떤 전북의 나갈 방향을 바로 잡는 것. 그래서 미래의 전북을 위한 어떤 방향성이라도 확보해 놓으면 우리 전북 발전에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화려한 렛대로보다는 누가 일할 사람인지 일꾼을 한번 뽑아보자. 이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연수위원,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김영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